안녕하십니까, 게스트원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 KT 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25시즌의 투수편 리뷰인데요. 먼저 헤이스스의 영입과 쿠에바스 재계약 성적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역시 쿠에바스에 대한 불신이 저는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영준의 선발 복귀 그리고 연착륙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고용표 선수가 24시즌에 조금 힘들었는데 과연 얼만큼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도 선발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오원석이 합류하면서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헤이스스에 대한 기대치는 최하위 팀인 키움에서 13승을 했기 때문에 키움보다 조금 더 전력이 좋은 KT에서는 15승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라고 데리고 왔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24시즌도 전반기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후반기에 기록이 많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조금 좀 걸린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쿠에바스가 너무 궁금하다. 저는 제가 결정권이 있었으면 쿠에바스 재계약 안 했다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KT의 25시즌 선발 성적은 쿠에바스의 역할, 성적이 매우 중요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고용표는 어떻게 될 거야? 18경기 6승 8패, 평자가 4점대로 거의 5점대로 치솟았죠. 그러면서 고용표 왜 이래? 이랬기 때문에 쿠에바스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제가 25시즌 KT의 선발진의 성패는 고용표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 그 다음 고용표만큼 중요했던 게 바로 개막을 함께하는 소영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정상적인 개막을 맞이하게 되느냐. 그만큼 소영준 선수가 작년에도 그랬고 개막전을 들어온 적이 없었죠. 그 다음 활용점정을 오원석이 찍을 거다. 왜? 금민철, 정성곤 이 좌완 선발에 대한 창단 이래에서부터의 갈증. 그래서 오원석이 5선발로 자리를 잡아주면 리그에서 가장 이상적인 5선발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트라이크 비율만 높아지면 좌타자들은 정말 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오원석이 25시즌 KT 선발진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선발이라면 조희연 선수는 수년간 KT에서 선발 빵꾸 나면 거의 1년에 5경기 정도는 무조건 선발로 뛰었습니다. 5경기 넘어가진 않았지만. 근데 구위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지만 노련함으로 상대 타자와 승부하는 선수. 선발이 마땅치 않은 팀이었으면 로테이션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그 다음 육청명 그리고 원상현 이런 선수들도 대체 선발 옵션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24시즌에 두 선수가 정확하게 10경기씩 로테이션을 돌았다라기보다는 10경기씩 선발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 대체 선발 후보군으로는 당연히 전 시즌에 누가 얼마나 선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24시즌 루키들도 김동현 선수, 박건우 선수, 김재원 선수 1, 2, 3라운더가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전통적으로 선발 야구를 KT는 하는 팀이다. 25시즌은 소영준이 부상 복귀 후 첫 번째로 선발 로테이션 소화 시즌이라 어느 정도 관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소영준이 빠지거나 했을 때 대체 선발들이 준비가 돼야 돼. 그런데 저는 오원석의 합류가 KT 선발 구성에서 가장 완벽한 국내 선발의 모습을 보일 것 같아. 그런데 KT가 불펜 구성이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선발의 성적이 매우 중요한 시즌이다. 뜻대로만 되면 리그에서 선발은 분명히 상위권일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에바스의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예상대로 쿠에바스가 버티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소영준의 선발 복귀, 연착륙 여부 매우 중요하다. 확실히 소영준은 좋은 투수였습니다. 고용표의 퀄리티 회복 여부가 역시 중요하다. 제대로 회복했습니다. 오원석 플러스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개인 커리어 첫 10승을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전반기였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기억하십니까? 헤이수스가 몇 승을 했는지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32경기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승.
어라? 헤이수스가 KT에 와서 10승을 못하고 9패를 했습니다. 이닝도 더 적었어요. 소화 이닝도. 그렇다면 키움이 아닌 KT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래서 좋은 쪽의 반대급부를 좀 보나 했는데 이거 에이스로서는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수스의 기간별 기록을 좀 보여드리면 전반기에 피안타율이 2할 4푼 9리? 사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후반기에는 거의 3할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 평자가 거의 3.38에서 4.79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모든 수치들이 다 떨어지죠. OPS도 6할대에서 7할대로, WHIP는 당연히 늘어나고요. 1선발로서 약간 모자름이 있었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쿠에바스는 18경기에서 3승 10패를 했고요. 5.40인데요. 문제는 13번 나와서 3번 이기는 외국인 투수 2선발이면 이건 그냥 국내 5선발 돌리는 게 낫습니다. 냉정하게. 저는 KT가 5할 승률 이상을 했지만, 그리고 선발 투수가 분명히 좋은 팀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외국인 투수의 덕은 보지 못한 시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해서 온 머피, 이 친구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쿠에바스를 대신할 만한 확실한 카드였느냐? 사실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9월 달에는 불펜에서도 등판이 됐었죠. 근데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그냥 외국인 투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시즌입니다. 전 그렇게 딱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고용표의 부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표 선수는 결국 자기 거 다 찾았어요. 24시즌에 6승 8패 18경기에서 쭉 좀 미끄러졌는데 25시즌에는 다시 10승 이상을 거두면서 이닝도 160이닝. 근데 이제 NC전에 3.63, 그리고 LG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롯데전에 원래 더럽게 강했잖아요. 근데 롯데전에 이제 고용표는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고용표 선수 불펜으로 3번 등판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즌 막판에 고용표 선수까지 불펜으로 등판시키면서 최선을 다한 시즌이었죠. 왜냐면 불펜이 마지막에 좀 힘들어도 하고 일단 카드를 다 쓴다라는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소영준이 어떻게 복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영준은 참 좋은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일단 던질 줄 아는 투수예요. 이 친구 선발로 제대로 복귀한 첫 시즌인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10승을 하더라고요. 소영준 선수의 기간별 기록 보시면 저는 참 이 친구가 잘 던지는 투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약간 못 미쳤어요. 특히 후반기에 피안타율이 3할까지 치솟으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평균 구속을 몸 관리를 해줘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본인의 평균 구속을 많이 찾은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불펜으로 등판했을 때 보여드리면 평균 구속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라왔죠. 올해는 선발로 뛰었는데 이게 몸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원석인데요. 일단 오원석 선수는 기록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시즌을 보냈는지. 오원석 선수는 선발로 계속 뛰었어요. 근데 8승, 6승 될 듯 그러다가 11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기였습니다. 이게 오원석 선수의 전반기인데요. 10승 3패, 후반기에 1승 5패. 근데 보시면 피안타율이 2할 초반이었는데 3할대로 1할 이상이 떠버립니다. 정확하게 1할이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우타자한테 2할 5푼 4할이죠. 좌타자한테 2할 7푼 8리로 오히려 좌타자가 더 잘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투수가 좌타자한테 강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케바케로 봐야 돼요. 선수별 유형으로 다 나눠야 돼요. 무조건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한테 무조건 강해, 이건 이제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지, 이건 인정. 근데 선수에 따라서는 분명히 좀 다름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오원석의 합류는 예상대로 팀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분명하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희연 선수. 하여튼 선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조희연이에요. 올해 보세요. 5월 20일 날 무려 5.1이닝. 근데 세 번 대체 선발 나왔는데 5이닝 던지고 5.1이닝 던지고. 이게 대체 선발이 아니에요. 왜? 한 번은 2실점, 한 번은 1실점. 이거 그냥 로테이션 피처지. 물론 그 다음 기아전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대체 선발이
3번 나와갖고 한 번 2실점하고 5이닝 동안 한 번은 승리 투수가 됐다. 한 번은 1회 넉점 주고 이건 대성공이죠. 대체 선발이니까 말 그대로. 그 다음 배재성 선수가 올해 군에서 복귀한다고 불펜이든 선발이든 분명히 자기 몫을 할 파트가 있을 거야. 특히 저는 선발도 선발이지만 김민 선수가 빠져나간 불펜에서 배재성 선수가 힘을 보태면 어떨까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록은 볼 거 없습니다. 선발 5경기 나오고 불펜 3경기 나와서 총 8경기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몸이 제가 봤을 때 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는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재성 선수에 대한 평가는 26시즌에 확실하게 보직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용익 선수는 이따 불펜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리그에서 대표적으로 선발 야구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한 시즌 동안 선발로 어떤 투수들이 어떻게 기용됐는지 그 현황을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발 24경기 소용준 4.39, 고용표 26경기, 그 다음에 오원석 25경기, 헤이수스가 30번, 패트릭 9번, 문용익 2번, 꾸에 18번, 조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배재성 5번. 몇 명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던진 겁니다. 진짜 깔끔하게 너저분하게 막 선발로 막 10대명씩 나오고 그런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깔끔하다. 여긴 오히려 외국인 투수들이 국내 선수들보다 뒤졌다. 그래서 10개 구단의 선발 투수들 WAR 비교한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25시즌 4위 16.03. 어쨌든 상위권 선발이라고 예상을 해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화, LG, 빅3 충분했다. 자, 다음 이제 불펜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조가 재구축이 돼야 된다. 왜? 김민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박영현의 건재, 건강함, 그러니까 부상 이슈가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박영현이 흔들리면 여기 진짜 난리 난다. 그리고 손동현의 부활 여부가 은근히 중요할 거다. 이것도 김민이 빠져나간 자리예요. 그리고 저는 문용익, 원상현 이 두 선수가 필승조에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라고 이슈를 뽑아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도 김민, 두 번째도 김민이에요. 이탈. 그래서 프라이머리 에이스를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손동현이 저는 1순위인데 23시즌에는 손동현이 믿을만 했는데 24시즌에는 신뢰감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손동현의 부활 여부가 은근히 중요하다라고 써놨던 겁니다. 김민수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겠어? 트라이앵글. 김민수, 손동현, 박영현. 박영현은 클로저니까. 그러니까 김민수하고 손동현 투탑이죠. 그래서 최근 시즌만 놓고 보면 김민수가 중심이 될 거야. 하지만 이 친구는 위력이 아니라 슬라이더 각으로 승부하는 친구다. 조금 좀 애매해 보인다. 그래서 손동현이 부활해야 된다. 근데 야가 23시즌에는 잘 던졌는데 24시즌은 부진했어. 그래서 25시즌에 다가오는 25시즌에는 손동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KT의 불펜이 매우 달라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원상현이 좀 채워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말씀드릴 때마다 싸움 닦기 기질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발보다는 불펜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까? 스타일상. 그다음 문용익을 기대해야 된다. 이 친구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친구다. 워낙 대포알 같은 워낙 위력적인 그 페스트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 불펜에서 필승조로 키우고 싶은 스타일이다. 그다음 이상동을 써놨었습니다. 이 친구 알아주는 싸움 딱이다. 분명히 이 친구도 기회 받을 거다. 최동환은 롱맨으로 기용될 거다. 그런데 우규민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라고 써놨죠. 이분은 여차하면 우타자 중심으로 스페셜리스트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인 우타자들 상대로. 우타자가 연속으로 나오는 타선이라면 승리조로서 역할도 맡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빙고. 주건의 활용도는 이 친구 다시 중용될 거다. 마땅한 좌원 옵션이 떠오르는 선수가 없었죠. 시즌 전에. 그래서 체인지업 포크볼러 우투수지만
좌타자를 상대하는 투수들의 무기. 24시즌의 좌완 불펜은 성재현이라는 친구가 가장 많이 등판했는데 25시즌에는 전용주가 박세진과 함께 경쟁이 될 것 같아. 박영현의 절대적인 존재감. 25시즌 KT는 박영현이 문제 생기면 이 팀은 그냥 문 닫아야 된다. 올 시즌은 더더군다나 박영현에게 부담될 거다. 왜? 불펜이 24시즌보다 약해졌으니까. 그러면서 불펜은 김민 트레이드 이탈이 불펜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다. 25시즌은 필승조 구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불펜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시즌이다 라고 예상을 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조 구축이 숙제다. 솔직히 수적으로 부족했죠. 딱 떠오르는 필승조가 김민수, 손동현, 그리고 나중에 이상동 선수가 후반부에. 그러면 전반부는 부족했죠. 박영현, 제가 건재 건강함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삐걱거렸죠. 워낙 멀티이닝도 많았고 더더군다나 얼마나 박영현이 어려운 시즌이었냐 하면 시즌 끝나고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등판은 해서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구속이 143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팔에 엄청난 피로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동현 부활 여부가 은근히 중요하다라고 써놨었죠. 손동현 없었으면 여긴 그냥 망이었습니다. 망. 그리고 문용익과 원상현, 이 친구가 필승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주목해보자라고 했는데 필승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문용익은 선발로 대형 사고로 쳤고 원상현은 꽤 중용이 됐습니다. 언제? 시즌 초반에. 첫 번째. 그러면서 아까 김민수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써놨었습니다. 김민수는 퐁당퐁당 많이 던진다 그랬죠. 20시즌 30셋, 56, 76, 14, 75, 58. 김민수는 슬라이더 각으로 던지는 투수다. 위력으로 던지는 투수가 아니다. 이게 구사 비율입니다. 포심이 40%, 슬라이더가 45.4%,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집니다. 체인지업하고 나머지 기타는 거의, 그 다음 평균 구속을 보시면 43, 슬라이더 32, 거의 두 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승조, 특히 프라이머리 에이스로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어? 이 친구는 부상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25시즌 김민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올린 건 아닙니다만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 친구. 그리고 손동현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시즌이다 라고 계속 손동현의 부활 여부를 제가 중요한 이슈로 꼽아드렸는데 손동현 선수가 정말 보란듯이 25시즌에 다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시즌처럼 던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24시즌에 불안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손동현 선수가 김민수 선수보다는 프라이머리 필승조에 더 적합한 유형이다라고 했는데 58경기에서 5승 1세이브 13홀드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손동현 이 둘이 초반서부터 필승조로서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원상현 선수가 어떨지에 대해서 필승조에 포함이 되느냐 여부도 주목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일단 원상현 선수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원상현 선수는 역시 예상대로 엄청나게 많이 중용이 됐습니다. 루키 시즌에 비해서. 자, 근데 언제? 시즌 초반입니다. 개막전 3월 20일 하나와의 개막전서부터 출전을 합니다.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에 나옵니다. 거의 필승조 역할을 했어요. 5월달까지. 근데 6월달서부터 조금씩 뜸해집니다. 자, 이유는 전반기, 후반기 기록인데요. 전반기에도 뭐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었지만 피안타율이 2할 2푼으로 상당히 낮았는데 후반기에는 3할 3푼까지 치솟습니다. 전반기에 중용이 되면서 전반기에는 손동현, 그래도 원상현, 김민수 이 세 명이 필승조 역할을 해줬어요. 비스무리하게. 근데 여기 보시면 후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체력적인 부담, 원상현 선수 너무 말랐어요. 이게 그래서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말랐어요. 하지만 이 친구 좋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원상현과 함께 문용익 선수에 대한 얘기를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막하고 나서 사실 4월달이 돼서야 1군에 올라왔고요. 1군에 올라와서도 그렇게 많은 경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승조도 아니라 그냥 롱맨? 크게 벌어진 경기에서. 자, 그러다가 내용이 점점 나쁘지 않은데? 라는 인식을 5월달에 좀 심어줬습니다. 해서
8월 30일 날 대체 선발로 이 친구가 들어갔어요. 기아전이었죠. 8월 30일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무피안타, 베이스 원볼스 하나, 8탈 3진, 대형 사고로 쳤습니다. 문용익 선수가 저는 직구만 이제 잘 던지는 투수에서 포크볼도 이 정도로 던지면 25시즌에 얻은 이 자신감이 적어도 26시즌에는 어느 정도 불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직을 하나 맡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제가 아까 이상동 선수를 찍어드렸는데요. 이상동 선수는 문용익 선수보다 더 큰 대형 사고로 쳤습니다. 41경기에서 2.49, 43.1이닝. 이 친구는 그냥 싸움 딱이에요. 포심, 슬라이더, 포크볼.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사율을 보시면 슬라이더 던질까 말까예요. 그냥 포심하고 포크예요. 후반기에 완전 필승조가 돼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이 친구가 KT 위즈 25시즌 불펜 WAR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우규민 선수랑. 더욱 놀라운 건 우규민이 1위예요. WAR. 제가 아까 예상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규민은 우타자 스페셜리스트를 맡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분이 무슨 짓을 하셨냐 하면 2년 연속 평자 2점대를 계속 찍었습니다. 그리고 9홀드. 올해 가장 승질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본래 3개 준 거래요. 이 친구 26시즌이 계약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더 할 것 같아요, 전. 그 다음 제가 왼손은 성재현 선수, 전용주 선수가 경쟁할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재현 선수는 올해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사실 시즌 초반에 이 전용주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컸어요. KT에는 왼손 투수가 불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용주 선수가 시즌 초반에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충수염. 맹장이죠.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되면서 KT가 불펜에서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전용주 선수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 직구 슬라이더 딱 2개입니다. 딱 2개. 근데 주건 선수가 좀 아까 오원석 선수가 좌타자한테 피안타율이 더 높았잖아요. 주건 선수는 좌타자 상대를 더 많이 했습니다. 23.2이닝. 우타자 상대 16.1이닝. 그리고 오히려 WHIP도 우타자한테 더 높아요. 좌타자보다. 그리고 피안타율도 우타자가 더 높습니다. 이 역스프릿. 왜? 체인지업 때문에. 그럼 우타자한테는 체인지업을 못 던지느냐? 불편하죠. 그런데 주건은 이제 롱맨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G에서 이적한 최동환, 임준영은 약간 특히 임준영 선수는 천성호 선수와 김준태 선수의 반대급부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저도 놀랬는데 예. 와 기회가 없었어요. 부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박영현 선수입니다. 박영현 선수는 이거 보시면 이거 걱정돼요. 68, 66, 67. 전반기에는 피안타율이 2할 4푼 6리인데 후반기에는 2할 7푼 8리. WHIP도 계속 상승. 방어율은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박영현 선수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2.1이닝, 2이닝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위가 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냥. KT에서 멀티이닝 불펜 중 최다입니다. 16번. 1플러스 알파 이닝. 마무리 투수가 멀티이닝이 팀 내에서 1위라는 건 사실 불펜이 좀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 팀 특성상 사정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안 돼요. 이 좋은 투수가. 불펜 종합입니다. 제가 불펜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데 과부하가 발생한 건 팩트예요. 그만큼 김민의 가치가 높았을 거고 필승조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진짜 과부하가 딱이었습니다. 불펜 올 시즌에 좀 힘들 거야. 25시즌에 이빨 깨물고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불펜 WR입니다. 5위 딱 센터. 그러면 이제 투수 전체로 놓고 보면 딱 5위입니다. 선발 불펜 합치면. 선발진은 올 시즌에 맑음이야. 불펜진은 흐릴 거야 라고 프리뷰 때 얘기해놨는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선발이 맑았는데 외국인 선발들은 흐렸어요. 소영준의 건재, 오원석의 발전은 정말 큰 수확이었다. 거기에 불펜은 이상동. 불펜의 성패가 시즌 성적 좌우할 거야. 저는 불펜 없는 살림에 선방했다. 성적은 다만 과부하는 분명히 아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T의 25시즌 투수편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좋았던 부분도 있고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잘했습니다. 특히 선발진은 일단 구성만 놓고 보면 리그에서 최상의 구성이었고 오히려 외국인 선수들이 좀 아쉬웠죠. 그 부분은 분명히 아쉽고 성적에 영향을 분명히 준 부분입니다. 불펜에서의 이 아쉬움 이건 이제 또 다가오는 26시즌에 어떤 식으로 누가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25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KT의 야수 그리고 종합 성적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늘 감사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캐스터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